내가 유튜버를 한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걸 하려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은데 조금 이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더라고. 나를 봐주는 사람이. 나 혼자 하려면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제 그게 구독자더라고. 구독자.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스마트폰에 내가 이거 했다는 것이 바로 연락이 가는가 봐요. 구독자가 문제더라고. 구독자가 없어서 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독자가 수만 명인데 구독자가 없다는 걸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일이더란 얘기죠. 80억이라든가 지구상에 인구가 80억이라고 보니까죠. 내가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 80억만 명한테 내가 이 말을 전달하는데 지금 겨우 125명이에요. 지금 늘어났는가 모르겠어요. 125명.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걱정이 돼요. 걱정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게 중이 뭐야 이게 도인이라고 한 사람이. 벌 식구가 내가 지금 벌이 20통이 넘었으니까 22통인가 봐요. 어제까지 받은 게. 한 통에 10,000명씩이라도 20만 명 아니에요? 우리 식구 20만 명이 구독자인데 125명이라고 본 것이 너무 안타깝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람한테 법을 설하는 게 아니고 개미한테도 설하고 개한테도 설하고 무정물 막가지한테 설하고 이러기 위해서 내가 이걸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직은 공부가 덜 돼서 거기에 걸려 있어요. 네, 걸려 있어. 그래서 걸리면서 벗어나야만이 지구상에 80억만 명한테 말할 수 있다. 이걸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오늘은 전번에 제가 말 잘하는 도인, 욕 잘하는 도인, 밥 잘 먹는 도인 세 가지를 제가 말한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욕 잘하는 도인에 대해서 좀 몇 말씀 올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들었습니다. 춘성 스님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박 대통령 계실 때 스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춘성 스님이라는 스님. 그 스님이 욕자라는 스님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보사님들이 오시면은 아주 비속어로 이렇게 욕을 했다고 그래요. 들을 수 없는 그런 말로 이렇게 욕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 욕을 하고 싶은데 그 욕을 욕으로 들어버리니까 무서워서 제가 못하겠어요. 제가 점수 깎일까봐. 그 점수 깎일까봐 남이 했던 욕을 전번에 좀 했더니 부처님 오신 날 아이고 가장 가깝다는 지인한테 제가 한번 처음으로 제가 유튜브 한 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어떤 눈으로 보이느냐 물어봤더니 아주 저한테 악평을 해요. 노래도 아집만 들어간 노래고 말도 욕만 하고 아주 저질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분한테 묻기 전에 제가 한 말에 대해서
3번, 4번, 5번까지도 봤을 거예요. 어떤 게 문제점이 있고 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볼 수 있을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3번째 점검하면서 문제점이 뭐였는가? 아, 말을 좀 걸러야 되겠다. 그걸 제가 봤어요. 말을 좀 걸러야 되겠다. 그 걸러야겠다는 생각이 3시간도 안 지났는데 아, 나는 수행을 더 해야 되는구나. 또 그걸 봤어요. 내가 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도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튜버를 시작했는데 나도 또 걸렸어요. 나도 신도들이 어떻게 나를 보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까 여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안타까워 했어요. 나 자신에게. 아직은 내가 이 유튜버를 할 수 있는 자질을 못 갖췄구나. 아직은 도인이 아니구나. 자승스님이 볼 때 도인이었지 나는 도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봤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나는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봤더라면 어떤 욕을 했더라도 우리 어머니는 다 이해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 해도 우리 어머니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또 그 춘성 스님에 대해서 했던 욕을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하고 싶지만 중이 요걸집에게 모르는 것만 저거 들은 얘기나 하겠었고 그것이 무서워서 욕을 내가 흉내를 못 냅니다. 그 스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신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마구 던졌다 그래요. 그걸 알아차린 신도도 있었겠지만 욕하는 그 스님의 말씀의 뜻을 대부분 다 아주 거칠고 그러한 스님으로 인정을 했으리라고 믿어요. 또 어느 분이 며칠 전에 아침에 일찍 오셨어요. 가끔 우리 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사님이신데 갑자기 왔다가 또 갑자기 아무 말 없이 가버리는 그런 거사님이셔요. 누가 볼 때는 정신이 좀 이상한 거사님이셔. 그전엔 수박을 큰 거 들고 참외를 한 박스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 하도 이상해서 제가 거사님 오늘 생일이에요? 제가 그랬더니 그렇다고 맞다고 그래요. 법당에는 꼭 초를 키고 절을 하고 오시는 분인데 수박을 갖다 놓고 오셔서 제가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혼자 사는 분이신데 생일날 수박 들고 부처님한테 오셨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안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공양이나 나하고 같이 하십시다. 나가서 내가 해드릴 수는 없고 아침 밥을 먹고 차까지 한 잔 스님 같이 드시자게 먹었는데 성철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말이 아주 개파하고 성질이 더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났는데. 난 성질이 중이 개파일 수도 있는데 그게 가르침인데 이분은 개파거다는 것만 본 거예요. 그 가르침은 못 보고 개파거다는 것만 본 거예요. 이 춘성 스님께서도 욕하는 것만 봤지 왜 욕을 하는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춘성 스님이 욕하는 거에 대해서 듣지는 않았지만 대단한 스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눈곱만 치라도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게 되면 절대 욕 못합니다. 그건 학점이니까. 그래서 춘성 스님께서 유명한 스님이라고 저는 소문이 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스님 소문을 불심 강한 국모가, 대통령 부인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죽은 분한테 나쁜 영향이 갈까봐 다 알겠지만 말 않겠습니다. 그분이 춘성 스님이 그렇게 도인이라고 하니까 망월사에 계실 때인데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에게 뭔가를 좀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부인 노릇 하기 위해서 도인의 말을 들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뵙자마자 그 춘성 스님께 하신 말씀이, 또 이거 말 안 할 수가 없네, 비속어를. 양이나 연애나 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대통령 부인이 너무 부끄럽고, 아 이거 도인이라고 차지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대통령 부인인데 양이나 연애나 한번 하자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냥 앉아있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얘 말은 내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 어떤 말을 했는지. 그랬다 하니까. 그래서 청와대에 와서 남편 뒷바라지를 잘해야겠는데, 그 소리 속에 양이나 연애자 한번 하자는 속에 뭔가 들어있겠지 하고 잠을 못 이뤘어요. 그게 하두입니다. 하두. 스님들이 지금 절에서 뭐 이목고 하두를 들고 뭐를 들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나는 하두는 그렇게 되는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두는 밥 먹다가 춤 흘려도, 신도가 춤 흘려도 그것도 하두요. 부엌에서 지금 법문도 안 듣고 저렇게 하는 것도 하두예요. 또 다리 뻗고 있는 것도 하두요. 발 개고 앉아있는 것도 하두요. 중이 말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하두요. 수행자는 그렇게 하두를 드려야 됩니다. 이 유튜버에 나를 꼬집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런 게 나왔어요. 스님이 법문하는데 어디 신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중을 깔아보고 그랬다고, 그런 유튜브에 그런 댓글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어디서 불교를 배웠는가, 어떤 스님한테 불교를 배웠는가 의문점이 가요. 부처님을 가르치면 가장 편하고 자유스럽게 하는 것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스님이라고 해서 스님이 말한다고 해서 꼭 앉아서 드려야 된다는 거 없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 나는 중 되자마자 신도들한테, 제 말을 듣는 도사님들한테 발 쭉 펴고 들으십시오. 전화기도 내가 한 번 지금까지 꺼보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신도한테. 내 자랑하는 것 같은데. 촛불이 100개를 켜 있어도 촛불 켜져 있으니까 꺼버리지 말고 더 켜지 말라 한 적 없습니다. 향이 이렇게 켜져서 내가 목이 안 좋은데 향 키우면 나 목 아프니까 하지 말라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용천이 거사가 그걸 보고 나를 이덕에 보신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재판 중에 재판 기록에 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잊어버렸네 이제 오래돼서. 거기다가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썼어요. 한 번을 전화기 꺼보라고 한다는 소리를 못 들었고 자기가 한 번을 향이 그렇게 많이 켜 있는데 향 키지 말라는 얘기를 못 들었고 한 번을 자세를 바르게 하라고 한 적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비다 이 말이에요. 자비. 그걸 자비로 보니까 자비인데 이 댓글을 올리신 분이 그걸 자비로 봐야 되는데 자비로 안 보고 다른 눈으로 바라보니까 스님 법문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런 걸 봤습니다. 그 충성 스님께서 야인이나 연애나 한번 보자. 그 이야기가 아주 큰 하두입니다. 보통 하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하두를 던질 수가 없어요. 왜? 도력이 없기 때문에 못 던져요. 도력이 있어야 던지는. 근데 그 대통령 부인도 도력이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하두를 풀기 위해서 대통령 옆에 누워서 잠을 못 이루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루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왜 당신 잠을 못 자고 그래?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셨다. 내가 도인이라고 그래서 찾아갔더니 나한테 야인연아 연애나 안 하자는 말을 내가 듣고 와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통령이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맞아. 그런 도인이 많이 나와야 돼. 단번에 하두를 탁 부인의 화두를 풀어드렸다는 거예요. 단번에 부인의 고민을 딱 없애버리죠. 그 부인이 그 말에 대통령 부인이 역시나 우리 남편은 멋있는 남편이야. 멋있는 남편이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남편이에요 그거. 응? 하도 풀어주면서 그래서 그 대통령이 이 나라를 구하는데 나는 초석이 됐다고 봐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나같이 무지렁이 시골 무지렁이 농사나 짓고 무지렁이가 뭡니까? 농사나 짓고 막노동꾼이라고 듣는 이 중이 내 스승님께서는 도인이라고 그랬다니. 그 도인으로 볼 수 있는 눈은 아무도 못 봅니다. 자기 그릇이 적으면. 이 무지렁이 죽을 도인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스승님 자승 스님이 이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님에 대해서 몇 번을 내 스승이 자승이라는 얘기를 몇 번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자승 스님께서 이 무지렁이 중을 도인으로 봤다는 것은 처음에는 이 새끼가 머리꾼 아니야?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람 다루는 위해서 이 새끼 수준에 맞게 다루기 위해서 처음에는 도인이라고 불러주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충분히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후 그게 아니라는 걸 내가 확실히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의 그 대단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고 계신다는 것을
그걸 알고 제가 그분의 말씀이라면 법으로 알고 그 예로 그분이 우리 절에 한번 찾아오겠다 해서 제가 초청을 해서 모셨는데 그 다음에 찾아가서 추석될 것 같습니다. 인사를 올리고 나오는데 저는 그 인사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그 스타일이 아닙니다. 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바로 나오는 저는 제 성격인데 밖에 복도에 나와서 옷을 가사장삼을 갈아입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야, 너 신도들은 너를 교주로 보더라. 방금 나왔는데 방금 뒤따라 나오시니 누가 뒤에서 그러는 거야. 야, 너 신도들은 너를 교주로 보더라. 아니에요 하면서 제가 합장하면서 딱 보니까 맨발 벗고 나오시는 거예요. 맨발 벗고. 그분이 누굽니까? 맨발 벗고 따라 나오신 거 맨발 벗고. 그거는 하심이 아니면 부처님 말씀하신 하심이 아니면 절대 그거는 못합니다. 불교에서 중요시하는 게 하심입니다. 하심. 자기를 낮추는 거. 나도 낮추기 위해서 무지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무지렁이가 아니에요. 내 마음은 최고 잘난 중이지만은 나는 무지렁이라고 표현만 하는 것 뿐이지 나는 무지렁이가 아닙니다. 또 한 번은 여기 여주에서 오신다고 그래서 여주에서 이렇게 뵀는데 사진 촬영을 같이 이렇게 한번 하는데 제가 나를 낮추기 위해서 스승님의 뒤에 손을 감추었더니 어느새 알아차리고 내 손 뒤에 자기 어깨를 탁 감추어 버리시는 거예요. 저도 공부할 만치 했는데 금방 알아차리지요. 그래서 이 스승님께서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걸 제가 알아차렸죠. 그 사진이 지금 여러 장이 제가 하도 수천억짜리라 한 장은 제가 스승님께 드렸고 살아생전에 지금 몇 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여기 올릴 겁니다. 그 예로 여러 가지 스승님의 이대함이 제가 본 것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스승님이 이대하다는 얘기는 멈추고 제가 이대하다는 말 몇 마디 말하고 제 자랑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옷이 간 넘어서 동창회를 나갔습니다. 동창회를 나갈 때는 너희들한테 뭔가를 줄 수 있다는 내 자신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확신. 너희들 살아가는데 내가 뭔가 도움을 줄 수가 있어. 그 확신 때문에 나갔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젊기 때문에 1차, 2차, 3차까지 술을 먹습니다. 4차까지 먹은 것 같아요. 그냥. 마지막에는 이제 횟집에 가서 술을 먹는데 지금이야 술 취하게 먹을 수 있지만 그때는 술 취하게 먹으면 중이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술을 취하진 않았는데 회를 먹다가 한 친구가 4명인가가 지금 기억에 남아요. 옷에다 오줌을 싸버리는 거예요. 우리 방 하나 잡아서 회를 먹는데 오줌을 싸버린 거예요. 얼마나 술을 먹었는가 거짓말이나 이 방이 강돼버렸어요. 예? 강돼버리니까 애들이 다 술이 취해서 이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때는 내가 중이었나 봐요. 무지랭이가 아니고. 내가 혼자 다 그 방을
내가 오줌을 다 닦아냈어요. 그 친구는 부끄러운지 이제 그것도 오줌 싸부는 게 부끄러운지 막 얼른 도망가 버리더라. 무슨 말 하겠죠? 아이 자기가 오줌 싼지도 모르고 오줌 쌌으니까 도망가야 맞잖아요. 막 말도 않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자기가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이 다른 애들도 따라 나가버리고 나 혼자 오줌을 다 닦아내니까 주인이 스님 대단하십니다. 나도 일어나서 가버려야 되는데 내가 오줌을 혼자 다 닦아서 짜내서 이렇게 하니까 스님 대단하십니다. 그 대단한 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게 착한 일을 한 것 같지요. 착한 일로 보이지요. 예? 제가 착한 일을 한 적은 없고 수행했습니다. 수행. 수행자는 그렇게 수행을 하는 거란 얘기죠. 착한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자는. 이 수행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떼야 돼요. 수행자는. 수행자는 그런 수행을 해야 진짜 수행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게 참다운 수행이라 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올리는 것은 항상 수행자는 수행으로 삼아야 된다. 어디가 술을 먹도 수행으로 삼아야 되고 선행을 해도 수행을 삼아야 되고 악행을 해도 수행을 해야 되고 이 중이 욕을 하는 것이 수행으로 해야 됩니다. 수행으로. 욕을 하는 게 아니고 남이 볼 때는 욕인데 수행으로 해야 돼. 수행으로. 한 말씀만 더 올리자면 이 우주에 블랙홀이 있다고 그래요. 우주에 블랙홀. 우주에 블랙홀이 싹 어떤 홀식이면 홈으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싹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블랙홀. 근데 지금 우주에 블랙홀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구상에 블랙홀이 너무 많다는 거지. 내가 그래서 이 유튜브를 하려고. 이 블랙홀 속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 말에 갇혀 있고 어떤 모습에 어떤 행동을 하면 나쁜 사람이다. 이게 갇혀 있어갖고 우리 사회가 너무 지금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유튜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목적. 갇혀있는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유튜버를 시작했어요. 내가 나이 70이 돼가지고 나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거 했다면요. 이 바보예요. 그런 짓 하면 바보입니다. 나이 70에 이제 다 돼서 편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 죽을 연구를 해야지. 이 유튜버를 나이 70에 해요? 나는 야망이 너무 내 개인적으로 큰 사람입니다. 욕도 하는 것도 내가 욕으로 하는 거예요. 수행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해도 수행. 이 자체도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행자이기 때문에 수행자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유튜버를 해요. 수행자다운 모습이 부처님이 하셨듯이 많은 자비를 욕을 해도 자비스러운 말 자비를 향해서 욕을 해야 되고 선행을 해도 악행을 해도 전부 자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승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도인이라고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힘을. 이게 긍정의 힘이잖아요. 긍정의 힘. 이 긍정의 힘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그 어젯밤에도 물이 먹고 싶어서 자다가 컴컴한데 물을 떠다가 컵으로 딱 갖다 놨어요. 그 순간에도 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컴컴한 데서 그 컵을 잡으려고 하니까 탁 잡히는 거야. 나는 거기서 뭘 봤냐?
이 불행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신법을 살았지만 나는 불행인 법을, 이 머리 법을, 두뇌 법을 살아고 싶어요. 이 두뇌가 가슴이 따뜻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머리가 따뜻해야 된다고. 머리가 따뜻해야 된다. 계속 내가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중지를 잘하다 죽나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불행이 말이요. 좋은 에너지가 나와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나이 70. 그래서 나는 이 머리를, 두뇌를, 우리 교수님 많이 오셨지만 불교는 사이언스다. 그 말씀을 내가 많이 들었어요. 불교는 과학이다. 이 과학. 나는 불교는 과학이 아니고 나는 브레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브레인이다. 불교. 좀 말이 어렵겠지만은 이 두뇌를 좋은 쪽으로 돌리면 이 브레인의 에너지가, 힘이 어떤 것도 돌파할 수 있다고 내가 어젯밤에 또 터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컵을 한번 보지 않으면은 컵을 찾으라고 하면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놈자리를 알기 때문에 그 컵을 바로 잡았어요. 이 말은 제 법문을 한번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은 차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내 말을 듣는 구독자들에게 무엇을 던져야 되는가, 여기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사람들이 내 말을 들었을 때 도움이 되는 걸 던져줘야 된다. 개가 꼬리칠 때 밥 주니까 꼬리치는 거단 말이죠. 도움이 되니까. 도움 안 주는 거 주면은 돌멩이나 던져주면 개가 나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구독자님들께 내가 계속 던져줄 게 많이 있습니다. 전번에 말했지만 내가 지금 하도 큰 거라서 던져주지를 못하고 있는 어느 보사님이 저기 충청도에서 하시는 분인데, 아 스님 벌레가 많았는데 스님이 그 비법이 있다는데 좀 알려주세요. 벌레 없애는 법 내가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만 년 동안 이 벌레 퇴치를 못하고 사는데, 이 채소밭에 배추밭에 벌레 퇴치를 못하고 사는데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약을 않고 없이는 법을 알고 있는데 그걸 던져줄 수가 없어요. 욕심이 많아서 못 던져주는 게 아니고 이건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이건 세계적인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나 선진국에서도 지금 약으로서 다 그걸 없이고 있어요. 나 그 큰 거 그거 말고도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얼굴이 내가 보사님 곱죠? 얼굴이 곱게 하는 내가 비법도 알고 있어요. 근데 함부로 이거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로 내가 많은 게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던져줘야 되는데 그 전에 던져줘야 할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한 가지 던져주고 드리고 내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허리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신도들 앞에서 허리가 안 좋다는 얘기를 못해요. 왜 못하느냐? 걱정하는 그게 싫어서 못해요. 어느 보살이 우리 스님 신도 허리가 안 좋다 하면 걱정 안 하는 신도가 나를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 소리도 난 듣는 게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왜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나는 안 좋아요. 스님 아프세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허리가 안 좋은데 한 번도 내가 허리가 이상했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허리 아픈 것을 나는 수행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이 허리 아픈 것을 빨리 내가 극복을 해가지고 신도들이 허리 아픈 신도들을 놔줘야지. 내가 의사가 돼야지. 그 생각으로 먹는 거, 내가 먹는 것으로 나서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원인이, 나는 의사가 아니지만 원인이 뭐지? 원인이 이게 허리 염증, 그거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 염증으로 없애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먹어봤습니다. 근데 염증을 없앤다고 하다 보니까 신장이 무리가 가요. 신장에. 이게 나이를 먹게 되면 신장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계점을 내가 느꼈어요. 이 약재가 이런 문제점이 주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그 운동 비법으로 내가 해보기 위해서 운동 기구는 다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운동. 근데 지금까지 내가 최고 이 허리 치료하는 방법이 산에 가서 오동나무 그 지름이 한 30cm 되는 거, 나무, 가벼운 나무를 말합니다. 가벼운 나무. 가벼운 나무를 한 30cm 되는 거를 지름이, 그걸 제가 이 산에서 비와서 한 1m 되게 대패질을 해가지고 밑에다 방석을 깔고 또 위에다 방석을 깔아서 등을 대고 제끼면은 최고 효험을 봤습니다. 이거는 큰 건데 내가 쉽게 알려줘 버린 거예요. 오늘 내가 입이 가벼워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 허리가 이쪽에 갖고 막 뒤틀어지는 것 같아요. 가서 한 3번만 왔다 갔다 하고 딱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금방 걸어 다녀요. 못 걷던 다리가 딱 걸을 수가 있네요. 이게 30cm 이 지름이 된다는 얘기는 뒤로 최대한 이렇게 접겨서, 또 호흡법은 내가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 거사님께서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니까 이 허리 아픈 책이 나온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책이 나왔다고 하라고 그래요. 그 책에 호흡법이 있어요. 호흡법. 뒤로 제낄 때 호흡을 최대한 마시고 앞으로 이렇게 제낄 때 내쉬고 이 팔을 쭉 펴고 내 저기로 하면 경험에 의하면 최대한 이 발끝에 손이 닿아서 잡아당이 들어가야 돼. 3번만 하면 허리가 딱 걸어다녀. 내가 시간이 없어서 하루 종일 못 오지 하루에 몇 번만 하면 나을 것 같아요. 당장 내가 어떤 허리가 문제가 있어서 걷기가 힘들 때는 3번만 이게 방에다 놓고 하게 되면 돈도 안 들어가고 뭐 들어간 게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내 허리 아픈 것을 해결하고 또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벌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은 사기꾼한테 한번 속는다 하고 한번 해보시면 100% 효험 보실 겁니다. 이 큰 거를 선생님 내가 던져버렸는데 이거 내가 안전이 가벼워요 사람이. 이게 문제예요. 큰 거를 갖다 못 던지고 지금 벌레 없이는 것도 그것도 지금 우리 거사님도 알려주라고 하는데 우리 거사님한테 내가 못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너무 큰 거라서 이건 알려줄 수가 없는 일이다. 몇만 년 동안 이게 모든 거를 사람들이 이게 못 오고 있는데 돈 벌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사람들이 한번 자각하게 해보자는 얘기죠. 이 간단한 걸 생각이 없이 살기 때문에 그 벌레를 없이지 못하고 산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알려드리는 거예요. 돈 벌려고 안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큰 팁을 드렸으니까 나를 봐주시는 분들은 구독자분들께서는 계속
계속 이렇게 좀 선전을 해줘야 됩니다. 이 전기 제품 어제 양평에 어디가 사러 가면서 나 좀 봐주시오 했더니 구독자 해주고 오는 사람들마다 이 스님 좀 봐주시라고 자기가 선전을 한대요. 정양미 보살도 그랬죠. 다들 내 좀 구독해주라고 그랬죠. 아이 내가 뭐 복이 많아서 그런지 막 한 사람한테 하면 얘기하면 아이고 스님 내가 스님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나 혼자는 한계점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 큰 게 많으니까 이 구독자분들께서 1인당 한 1000명씩은 이렇게 좀 연결이 되게끔 좀 선전 좀 해주십시오. 끝났습니다.